반갑습니다. 세계의 건축물 두 번째 유럽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에는 하도 유명한 건축물이 많아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정리하는 차원으로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도 네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자면 오스트리아, 체코 등을 포함한 부분이 동유럽, 동쪽에 있으니까 프랑스, 영국이 있는 이쪽을 서유럽,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스, 에스파니아가 있는 곳은 남유럽,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가 있는 곳이 북유럽입니다. 우리의 여행은 남유럽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둥은 무엇일까요? 유럽에 가면 이런 식의 기둥이 세워진 건축물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건축물들은 대개 신전입니다. 신에게 무엇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곳입니다. 이 사진도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파르테논 신전인데 이 신전은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네,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역사적으로도 유럽 이야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가 되는 곳이라서 우리 여행의 출발지도 그리스로 잡아봤습니다. 신전은 보통 이렇게 높은 곳에 위치하는데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광장이 있었습니다. 아고라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런 도시 하나가 국가를 이루었다고 보면 됩니다.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나라들 들어봤지요?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런 폴리스들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나라입니다. 그리스는 남유럽의 가장 동쪽에 있습니다. 서쪽에는 이탈리아, 동쪽에는 터키가 보이네요. 이 원기둥 모양의 건축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건축물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건데 원형 경기장이었죠. 영화 같은 곳에서 검투사 경기나 죄인에게 맹수를 넣어주면서 형벌을 받는 장면을 다 같이 보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이 원형 경기장의 이름은 콜로세움입니다. 자, 이 기울어진 탑, 이 탑은 어떤 지역에 있는 대성당의 종탑입니다. 종이 있는 곳. 처음에 기울어지게 지으려고 한 건 아닌데 지반이 약해서 한쪽으로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우려는 공사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자꾸 이것을 보러 관광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게만 하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탑이 됐죠. 또 갈릴레이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실험을 한 일화도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탈리아 피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탑을 피사의 사탑이라고 합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같은 이 피사가 이 사탑 하나로 관광객이 엄청 모여듭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원근을 이용해서 이런 사진들을 찍곤 한답니다. 재밌죠? 피사의 사탑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너무 유명한 건축물이 많아서 한 이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남부 유럽의 장화 모양의 나라 알죠? 이 건물은 아주 예술적인 느낌이 들죠? 건물이 구겨진 종이더미 같다고 하는데 이곳은 미술관입니다. 에스파니아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인데 구겐하임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미술품을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수집한 미술품을 자기 아파트에서 전시를 하다가 나중에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미술관을 하나 지었어요.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1959년에 이런 특별한 모양의 건물이 별로 없을 때에 달팽이 모양의 이 건물 디자인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구겐하임 재단에서 에스파니아에 존재감 없는 어느 조그만 도시 빌바오에 구겐하임 미술관을 지었는데 원래 여기는 아주 부강했다가 1970년대 이후 쇠락의 길로 걷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관 하나로
도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게 되어 도시 재생의 성공을 의미하는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그래서 유명한데, 구겐하임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미술관을 세계 곳곳에 더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과 빌바오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곳에서 구겐하임 미술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건물도 엄청 특이하죠? 무슨 모양 같습니까? 옥수수? 그런데 여기는 성당입니다. 유럽 쪽으로 여행을 하면 성당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유럽 쪽 성당은 대부분 로마 가톨릭의 종교입니다. 우리말로 천주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종교인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천주교는 원래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은 기독교 중에서 구교라고 하고 교회를 신교라고 합니다. 성당도 교회입니다. 이 성당은 에스파니아의 대표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건축물인데, 가우디가 1926년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또 1936년에는 에스파니아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자료들이 다 불타서 공사가 오랫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정도에서부터 다시 짓고 있는데, 설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다시 짓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겠죠. 아직도 계속 건축 중입니다.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성당의 이름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이고, 우리말로는 속죄의 성가정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성당 중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될 거라고 하는데, 바르셀로나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아까 말한 안토니오 가우디 작품인데, 까사밀라라고 합니다. 까사는 집이라는 뜻이니까 아파트 이름은 밀라라는 뜻이겠죠. 고급 연립주택인 까사밀라가 1912년에 완공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저게 집이냐 하고 몰라봤다고 하는데, 지금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니 참 대단하죠. 또 가우디의 건축물이 많은 곳이 구엘공원입니다. 알록달록한 이 타일을 붙여 만든 조각을 본 적이 있죠. 이게 바로 가우디의 작품입니다. 이것도 역시 에스파니아 바르셀로나에 있습니다. 에스파니아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스페인이라고 부르죠. 스페인은 영어식 발음이고 에스파니아 말로는 에스파니아입니다. 그래서 에스파니아로 나라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건축물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에펠탑입니다. 에펠이라는 건축가가 고안한 높이 300m 정도의 건축물인데, 처음에 사람들이 파리에 이 건축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엄청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높기만 하고 깡마른 철 사다리로 만든 피라미드인데 이게 뭐 좋냐, 그리고 너무 웃기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지금은 파리의 상징이 되었죠. 에펠이라는 이 건축가는 프랑스가 미국에게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 때에도 참여한 건축가입니다. 자, 이 건축물만 보면 어딘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면 거의 다 압니다. 어디죠? 루브르 박물관이죠. 원래 여기는 루브르 궁전이었는데 이곳을 박물관으로 바꾸었습니다. 소장한 유물들이 어마어마하죠.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유리 피라미드는 근대에 지어진 미술작품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건물과 너무 안 어울린다는 평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루브르를 대표하는 조형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기념 촬영을 많이 하는데, 피사의 탑처럼 원근을 이용해서 이런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도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 파리의 외곽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는 왕이 사냥할 때 머무는 여름 별장이었는데,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루이 14세가 이 궁전으로 거처를 아예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힘있는 귀족들을 베르사유 궁전으로 불러들여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막 즐기게 해서 그 귀족의 힘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건물이 아주 크고 화려하며 아름다운 정원과 분수가 유명하고 오페라 하우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울의 방이 진짜 유명한데 방의 길이가 거의 100m 가까이 되는 긴 방입니다. 왕과 귀족들이 일주일에 3번씩이나 파티를 즐겼다고 하는데 귀부인들과 왕족들이 여기에서 춤을 추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했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루이 16세 때는 참다 못한 프랑스 시민들이 결국 혁명을 일으키고 루이 16세와 왕비 앙뚜아네트는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이건 문이죠. 개선문이라고 하는데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황제나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문입니다. 각 나라마다 개선문이 있는데 가운데 아치형의 통로가 있죠. 개선문은 이런 디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념문은 고대 로마에서 많이 세워졌는데 진짜 유명한 건 파리의 에투알 개선문이라서 보통 개선문이라고 하면은 이 건축물을 다 생각합니다. 로마 티투스 개선문을 모델로 해서 만든 이 건축물은 나폴레옹 1세의 전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개선문이 있는데 이름은 독립문입니다. 중국 사신을 맞이하던 영원문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세운 문인데 프랑스 개선문을 보고 디자인한 문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로 독립된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던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프랑스는 육각형 모양의 연두색이 칠해진 곳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다스리던 왕국이었지만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지금은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바로 위에 영국과의 관계는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곳도 베르사유처럼 왕이 사는 궁전입니다. 어느 나라냐? 영국 런던의 버킹엄 궁전입니다. 현재 영국의 왕은 엘리자베스 2세인데 1926년생이니까 거의 100세가 다 돼갑니다. 왕이 된 지는 60년이 넘었고 아들 찰스 왕자가 70을 넘겼습니다. 버킹엄 궁전 하면 근위병 교대식도 유명한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동영상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에 한강이 있다면 영국의 수도 런던에는 템즈강이 있습니다. 한강에 여러 개의 다리가 있다면 템즈강에도 여러 개의 다리가 있는데 그중 이 다리는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랜드마크입니다. 성같이 높은 건물 2개가 있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런던 타워 브릿지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6학년 수학 1학기 2단원에 3개의 유명한 건물이 소개되어 있는데 빅벤이 나옵니다. 사각기둥 위에 사각뿔 모양의 건축물, 이 큰 시계탑이 바로 빅벤입니다. 강은 역시 템즈강이고 이 다리는 웨스트민스터 다리입니다. 왜냐하면 빅벤 옆에 사각기둥 여러 개를 이어붙인 것 같은 큰 건축물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궁전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궁전 안에 영국 국회의사당이 있어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회의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궁전 뒤쪽에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있습니다. 왕의 대관식 같은 행사를 여기에서 한다고 합니다. 영국 남부에 가면 신석기 시대의 거성 유물이 있습니다. 높이 8m, 무게 50톤에 달하는 아주 큰 돌 80개 정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큰 돌을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돌들을 스톤헨지라고 합니다. 건축물로 보기에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소개해 봅니다.
원래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스톤헨지였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와 아주 가까이 있는 섬나라입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전 세계에 아주 많은 식민지를 건설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뭐 하는 곳일까요? 집 같지는 않고 탑도 아닌 것 같고, 이 건축물은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있는 아토미움이라고 하는데 1958년 브뤼셀에서 개최한 국제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높이가 100m가 넘는 이 건축물은 9개의 구가 정육면체의 꼭지점을 이루는 모양을 하고 있죠. 철분자를 1000배 이상 확대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안에는 에스컬레이트, 엘리베이터가 있고 맨 위에 있는 저 컬러풀한 구에는 음식점도 있습니다. 멋진 풍경을 내려다보며 음식을 먹을 수 있겠죠. 벨기에는 지금도 왕이 통치하는 왕국인데 브뤼셀에 왕궁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지만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유럽연합 EU의 본부가 있어서 유럽 전체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원래 작은 나라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마을 전체를 둘러싸는 성벽을 쌓았어요. 그 성을 이 나라 말로 부르크라고 합니다. 이제 그 작은 나라를 다 합쳐서 하나의 나라가 됐지만 지명에 부르크가 많이 들어갑니다. 부르크마다 이렇게 출입하는 문이 있었겠죠. 이 나라는 바로 독일입니다. 이 문은 지금 독일의 수도가 된 베를린에 있는 문인데 이름이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그러니 여기가 브란덴부르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주입니다. 문 위에는 말 4마리가 이끄는 마차를 누가 타고 있는데 그건 바로 승리의 여신 빅토리아입니다. 개선문 같은 느낌이 들죠. 실제로 나폴레옹이 이쪽을 정복했을 때 개선식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아파트에도 이런 부르크 문처럼 웅장한 정문을 짓기도 합니다. 독일 브란덴부르크 문이었습니다. 유럽 중세에는 왕이 있는 나라도 왕이 직접 다스리는 곳은 별로 없고 영주가 자신의 영토를 다스리는 제도였기 때문에 영주가 작은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유럽 역사에는 왕도 많고 성도 많습니다. 이 성은 어떤 왕이 오페라를 보고 자기도 그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그런 성에 살고 싶어서 알프스 바위산에 엄청 화려한 성을 건축합니다. 17년에 걸쳐서 만든 이 성은 바로 노이슈반스타인 성입니다. 이 성 때문에 주변 피센 지방까지 다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다고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또 이 노인슈바인스타인 성은 우리가 잘 아는 디즈니사 성의 모티브가 된 성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가톨릭 교회입니다. 성당이라고 하죠. 이 성당은 독일 퀼른에 있는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왜 유명한지 혹시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개성있고 높은 첨탑이 2개 나란히 있기 때문에 존재감이 높아진 것입니다. 13세기 중세시대에 착공되어서 19세기가 되어서야 완공되었으니까 무려 600년에 걸쳐서 지어진 점도 이 성당이 보통 성당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유럽, 동유럽 등지를 여행하면 성당을 아주 많이 볼 수 있는데 퀼른 대성당도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성당이고 동방박사 유물함 외에도 다양하고 화려한 예술작품들이 많이 소장된 곳입니다. 독일은 도이칠랜드라고도 하죠. 한때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고 종교개혁의 핵심부였던 나라였습니다. 근대로 오면서 아주 빨리 통일을 하고 잘 살던 나라였는데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패망하면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 통일이 되었고 유럽 최강국이 되었으며 과학기술 쪽은 독일이 세계 1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이 건물 되게 장난감처럼 생겼죠. 추억의 게임 테트리스 배경 화면에 나오던 건축물입니다. 성 바실리아 대성당인데 필른 성당처럼 가톨릭 교회가 아니고 러시아의 종교가 러시아 정교이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 성당입니다. 성당 앞에 넓은 광장은 붉은 광장이라고 하는데 바닥이 붉은색이라서 붉은 광장이라고 했을까요? 바닥이 붉은색이 아니죠. 예, 옛날 러시아 말 중에 아름답다라는 말이 요즘에는 붉은색이라는 말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해석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실리아 대성당과 붉은 광장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성 바실리아 대성당과 붉은 광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 궁전이 있습니다. 역시 모스크바에 있는 거겠죠? 이 궁전의 이름은 크렘린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 궁전이었지만 지금은 러시아에 왕이 없으니 대통령 관저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하시는 곳을 청와대라고 하죠. 미국의 경우에는 백악관이라고 하듯이 러시아에도 그냥 크렘린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이고 영토의 대부분이 아시아 쪽에 있지만 실제 사람들은 이쪽 모스크바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유럽으로 분류되고 문화도 빵을 주식으로 하고 포크와 나이프로 식사를 하는 유럽 문화이고 문자도 그리스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 키릴 문자를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세계의 건축물 유럽 편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편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